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천자문 익히기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 40일 차네요. 드디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19절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늘 그랬듯이 가운데 자르고요. 여기 대꾸를 이룬다는 거 유념해 두시고 보겠습니다. 자, 있을 존자죠. 그 다음에 써 있자입니다. 뭐뭐로써 혹은 이게 이유라든가 원인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혹은 크게 이게 여러 가지 한 열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아주 자주 쓰이는 것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가 뭐뭐로써에서 수단과 도구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럼 세 번째 많이 쓰는 게 뒤에 오는 거를 그 목적어로 이렇게 받게 해주는 을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러한 이제 목적격 그 어조사 이렇게도 쓰입니다. 크게 그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달 감자 있고 여기에 그 팥배나무 당자가 있거든요. 이거 산사나무입니다. 산사나무 뒤에 가서 제가 요 그 글자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감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두 글자. 이 중국인들은요, 항상 그 한 글자보다 두 글자를 좋아하며 짝수를 좋아해요. 중국인들은.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건 이렇게 그 영화관에 가면은요, 우리는 1, 2, 3, 4 이렇게 좌석 번호가 돼 있는데 걔네들은 2, 4, 8 이런 식으로 2, 4, 6, 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 3들은 어떻게 되느냐? 홀수끼리 모여 있습니다. 걔네들은 짝수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홀수하고 홀수가 합치면 짝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홀수끼리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도 두 글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당 해도 팥배 나오는데 요거를 감당 이렇게 넣습니다. 얘네들의 그 좀 뭐 특징 중에 언어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 감당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요거 감당을 존재하게 해라. 좀 있게 해라 이 말이죠. 어, 그 팥배나무를 두어라, 놔두어라 이런 얘기죠. 존재하게 해라. 뒤에 한번 볼게요. 자, 갈 것자입니다. 자, 대꾸가 되니까 앞에는 자 동사가 나오고 뒤에 어주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 오른쪽도 이렇게 보면 동사 갈 것자 간다. 그 다음에 어주사가 나왔죠. 요거는 말이을 이자입니다. 말을 이어나가죠. and 그러니까 그리고 와, 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어조사가 가고 and라고 보죠. 일단 뒤에 보면 이경이란 얘기는 또 얘하고 대꾸가 되죠. 예. 요거는 그 이제 시를 읊다는 얘기거든요. 읊을 영자입니다. 이건 더할 익자죠. 그러니까 이게 달콤한 팥배나무 요것처럼 이런 수식처럼 얘도 이렇게 수식하면은 더하여 읊으다 이런 얘기 더하여 읊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읊고 또 읊고 자주 읊는다는 얘기죠. 이게 시를 그러면 무슨 시냐? 요 시라는 거죠. 요 감당에 대한 시를 갖다가 자주 읊을 것이다. 자, 그런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에 얽힌 고사를 모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요 앞에 고사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시경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요. 시경. 그 다음에 이 사마천이진 사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 뒤에 고사 이렇게 보게 되면요. 즉 시경에 보면은요 감당이라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국풍 풍이라는 거는 이제 민요를 얘기하죠. 국풍 중에서 소남편에 보면은 소남 지방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보면 감당이라는 시가 있어요. 시경에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감당나무를 갖다가 절대 베어내지 마라. 그 다음에 감당나무를 갖다 꺾지 마라.
이걸 소중하게 이제 놔둬라. 이것은 소공이 심은 것이다. 이것은 소공이 안 떤 것이다. 뭐 이런 이렇게 노래를 하는 그게 있어요. 민요가 돼서 그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율품이다. 물론 시경에서 율품 거니까 율품이 있겠죠. 그러면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요. 이게 그 소공 세가라고 있어요. 세가 사마천의 세가의 그 이 사기에 있는 세가라는 거는 제후들의 제후들의 이야기를 이제 적어 놓은 거거든요. 수많은 제후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골라서 써놓은 게 이제 세가입니다. 근데 그 세가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소공이라는 소나라 지방의 왕인데, 소공이라는 예전에는 이제 왕 대신에 공이라는 걸 썼어요. 소나라 지방의 왕이라는 거죠. 여기에 그 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 자, 이렇게 쓰죠. 자, 이게 그 클 석자인데요. 크다라는 뜻인데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나라를 순시하면서 항상 자, 그 사람 땅이 이렇다 그러면요. 자, 요 지방에 간다 그러면 항상 나무를 심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바로 이 감당나무죠. 감당나무를 심고 그 밑에 앉아서 사람들 이렇게 모이게 하고서 그 의견도 좀 들어주고 고충도 좀 들어주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가는데 나무 심기를 좋아했어요. 모든 지방에 이런 나무를 다 심어요. 감당나무를. 그래서 뭐 그런 그 나무그늘도 시원하고 좋으니까 그런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뜻은 이 감당나무 열매를 팔아서 너네들의 그 생계를 해결해라. 너네들 이렇게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이 감당나무가 요 그 소공 시절에 전국적으로 이 왕의 이 소공의 명령에 의해서 많이 심어지게 되고 이 감당나무가 특산품이 됩니다. 제가 그 방송대 학우들 이렇게 몇 분을 데리고 중국에 갔을 때 얘기인데요. 제가 그 학우들을 데리고 그 중국 시장들을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데 중간에 이 감당나무를 아예 그 가지채 잘라갖고요. 이렇게 열매만 딴 게 아니고 그 열매가 달린 이파리 가지채 이렇게 다 잘라갖고 이만큼 늘어놓고 파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한 뭉탱이 사서 이렇게 나눠주기로 했는데 한국에서 안 먹던 거다 보니까 좀 거부감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못 먹겠다 그러는데 좀 빨갛고 이게 있는데 저는 먹어라. 이게 정말 맛있다. 그래서 이제 맛있네 해서 먹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것은 식용에도 나오는 아주 몇천 년 된 과일로서 정말 이게 맛있는 거다 그러면서 식용 얘기 해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거 맛있네 그래서 돈 주고 샀던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소공 덕분에 주민들이 잘 살게 되고 나중에 이제 소공이 죽으니까 엄청 슬퍼한 거죠. 엄청 슬퍼하면서 소공이 앉았던 자리, 소공이 심어준 나무들을 기리기 시작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시로 만들어서 민요로 만들어서 이렇게 민요를 부를 정도로 이 소공과 감당나무 굉장히 사마천의 사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좋은 에피소드가 됐고 그 에피소드가 이 천자문 이 주웅사라는 사람이 천자문까지 지어서 여기에 8글자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나무를 존재하게 해라. 놔두어라. 떠나면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죠. 떠나면 엔드 더하여 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한 건데 간단하게는 감당나무를 자르지 말고 놔두어라. 이게 바로 그 시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시경에 존의감당이라는 것이 시경의 그 감당이라는 시가 굉장히 긴데 그걸 압축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죠. 거의 이경이라는 얘기는 사마천 사기에 그 있는 소공세가를 또 이 4글자로 압축을 해버렸어요. 이 상당한 주웅사의 실력이죠.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자, 이렇게 이 8글자를 가지고 한 글자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글자죠. 있을 존자입니다.
있을 존자는 자 요렇게까지 있는 거는 자 여기 이게 땅이 보이죠? 이렇게 땅입니다. 이런 땅에 새싹이 이렇게 올라온 걸 얘기해요. 새싹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요것만이 새싹이 올라온 거. 즉 씨를 우리가 땅에 심잖아요. 얘가 살지 죽을지를 몰라요. 요즘에 발화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웬만하면 다 발화를 시키지만 예전에는요 자연 상태에서는 얘가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야만 이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싹 틔우기가 힘들었죠. 대부분 다 이 땅에서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얘가 살아있네. 그래서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 자체가 살아있다는 말이었죠 예전에. 그래서 나중에 후반에 가서 요게 이게 이제 애기라는 얘기예요. 애기. 아들이라는 얘기보다 그냥 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나누면 자주 죽었죠. 아기 때. 제가 동생이 셋인데요. 제 동생들부터는 홍역 예방 주사를 맞아갖고 애들이 이제 안 죽었는데 저는 지금도 제 얼굴 요쪽에 보면은 홍역을 앓았던 자국이 지금도 있어요. 참 나이가 이렇게 참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저까지만 해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살지 죽을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홍역을 내가 막 앓는데 그냥 놔뒀대요. 죽으면 그냥 묻어버릴 거고 이제 살아나면 키운다 했는데 다행히 제가 살아나갔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도 마찬가지 이 씨앗처럼 이렇게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러니까 살아있다 이거죠. 존재있다. 그러니까 있을 존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씨앗이나 애기 뜻이 아닌 그냥 존재하다,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있을 존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써이자입니다. 써이자 같은 경우는요, 예전의 모습이 바로 여기는 숟가락을 그려놨는데, 이게 농기구입니다. 농기구인데, 여기 요렇게만 해보세요. 그럼 땅을 이렇게 얘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를 묶는다 그러면 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쟁기로 밭을 이렇게 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삽으로도 쓰이고 평상시에 삽으로도 쓰이고 이렇게 하면은 쟁기로도 쓰여서 이렇게 장기로 땅을 이렇게 파서 이제 밭을 갈겠죠. 농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기구는 뭡니까? 도구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또 수단을 나타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예전부터 뭐뭐로써 써이다 그러면 앞에 요런 거 틸트 뭐뭐로써라는 거 도구나 수단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가서 야 너 어떻게 일 빨리 했는데 나 도구를 썼어 해서 이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뒤로 가서는 이제 을을 요런 뒤에 오는 거를 이렇게 목적어 조사로 받는 어조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이런 농기구의 뜻이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 요 사람 인자하고 요 점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원래는 요거였다. 자, 다음 글자 볼게요. 달감자. 달감자는요, 이게 입이죠. 여러분도 아시면 요 입에 뭔가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즉, 먹다라는 얘기예요. 먹다. 그러니까 입이다. 입에 이 음식물이 들어가 있다.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이 혀가 있는데 이게 혀인데 단맛을 느끼는 부분이 요 부분이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혀의 단맛을 느끼는 부분까지 했다. 그건 좀 어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 글자가 달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이 글자가 붓으로 쓰이잖아. 붓우. 이게 붓으로 쓰이든가 혹은 다른 글자에 또 같이 쓰이게 되면 얘는 그냥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입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 거지 혀라는 뜻, 달다는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 글자 독단적으로 딱 썼을 때 입에 음식물을 자꾸 씹으면 달잖아요. 또 하나는
내가 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음식물을 먹으면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정말 굶어본 사람만이 아는데 달감이라는 얘기는 그냥 입에 음식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이 설탕처럼 단맛이 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 어찌됐든 달달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다른 글자하고 같이 쓰이면 이게 입이라는 음식물을 삼키는 입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면 입구는 뭐냐? 얘도 입이라는 것도 쓰이는데 이가 없는 거예요. 얘는 출입구. 사람이 왔다 갔다 출입하는 출입구라는 뜻으로 아주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점만 하기면 입에 음식물이 있는 거. 그래서 달콤하다는 뜻도 쓰이고 그냥 입이라는 뜻도 쓰인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볼게요. 팥배나무인데요. 제가 아예 그냥 이거는 산사나무입니다. 산사나무. 이게 산사나무, 그 다음 또 팥배나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아가위라고도 해요. 아가위. 그리고 요 열매를 보세요. 열매를 이렇게 보면은 열매 꼭 뭐같이 생겼습니까? 이제 앵두같이 생겼죠. 예, 그래서 산앵두라고도 해요. 산에서 나는 앵두다. 자, 이렇게 다 쓰이는 게 바로 이 팥배나무 당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 그늘에 이제 예전에 그 소공이 여기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딱 앉아서 주민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요 팥배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야기도 좀 듣고 민원도 좀 해결해 주고 그다음 요것도 이런 나무도 직접 심었다는 거죠. 이 소공이 자기가 마을 가는 곳곳마다 굉장한 분이죠. 나무 심기도 좋아했고 그러면은 다시 뭐 이야기를 떠나서 이 글자로 다시 보면요. 나무목이란 건 나무를 얘기했으니까 알겠는데 발음을 나타내는 이 상. 왜 하필이면은 요게 이제 높다라는 높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숭상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좋은 집이라는 얘기예요. 집은 집인데 집 중에서 좋은 집.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장식이 있고 출입구도 이렇게 멋지죠. 그래서 이게 좋은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상자를 이렇게 올려놨겠느냐. 요는 이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라는 거죠. 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고 또는 이런 좋은 집에서 키우는 나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자가 들어간 거는 거의 대부분 글자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나무는 그늘도 되죠. 그 다음 또 빨리 커요. 또 빨리 크고 또 꽃도 이게 좀 아주 화려하게 피죠. 예. 그 다음에 얘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나무가요 서리가 내릴 즈음에 갖고 늦가을에 탁 이제 그때 이제 나무가 열려요. 이게 열매가 이런 식으로 빨갛게 아주 수확을 해서 이렇게 팔면 아주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작물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글자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팥배나무당, 아가위당, 산앵두당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당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네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있을 존서이 달감 팥배나무당. 한 번 더 갑니다. 있을 존서이 달감 팥배나무당. 네, 좋습니다. 그 다음 글자 갈게요. 갈거자입니다. 갈거자 같은 경우에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설을 보면은 흑토자가 있고 흑토자가 보이죠. 그 다음에 요 사사로울 사자 이게 사사롭게 뭐 흙을 만지는 건가 뭐 이게 갈 거다 이런 분이 실제로 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가다는 게 이제 죽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흙을 이렇게 만지면서 무덤을 만드는 이런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그런 학자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이게 글자를 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는 어떤 나쁘다고 안 봐요. 괜찮습니다. 어떤 거든 우리가 한자 지금 세상에서 한자를 다 이렇게 멀리 하는데 어떤 거든 이렇게 한자와 가까이 가고 이렇게 한자를 익히고 이런 건 좋은 겁니다. 저는 다만 저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저희 방송에 이제 갑골문이라든가 고어를 이렇게 보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요거는 출입구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도 이게 출입구가 있죠. 문. 요 입구가 이렇게 사사로사로 이제 변했는데 사람이는 원래는 이렇게 이런 거죠. 이제 이러한 거였는데 이런 것이 얘가 이렇게 펴지고 얘도 펴져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것이 이렇게 변했고요. 입구라는 거는 요 입구가 얘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사람이 나고 입구예요. 그럼 출입구를 나가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즉 내가 그냥 집 나와서 외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 것자입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죠. 갈 것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말리을 이자입니다. 말리을 이자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그 말을 이어갈 때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뿐이다 해서 이제 말을 종결할 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A and B, A하고 B를 연결해 줄 때 요 접속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을 이었다 할 때는 A and B 요거는 같은 성분이 되겠죠. 동사, 형용사, 형용사 이렇게 되겠는데 그때 쓰이기도 하지만 말리을 그냥 쭉 앞에다가 꼭 이렇게 접속사가 아니더라도 이를 놓고 뒤에 뭐를 놓게 되면 아 이렇게 말이 이어가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떠한 거를 나타내느냐 이게 수염이에요. 수염.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염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말리을 이가 그 다른 글자하고 합쳤을 때는요. 다른 글자하고 합쳐지잖아요. 그럼 이게 수염이라는 뜻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거는 수염이다. 그럼 수염이 왜 말을 이어느냐. 예전에 지금도 뭐 그렇지만 이렇게 수염을 쓰다듬는 게 그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되받아칠까. 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야 너 대답해봐 왕이 얘기해요. 그러면 일단은 수염을 쓰다듬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뻘쭘하기도 하거니와 이 뭔가를 행동하면서 말을 이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머리는 생각은 생각대로 하면서 수염은 수염대로 에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수염 만지는 게 말리을 거다. 뭐 할아버지들이 얘기에는 끝이 안 나죠. 예전에 교장 선생님 이렇게 서면은 어린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또 그리고 또 이것도 하지 마세요. 또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시고 또 부모의 효도 하시고 하다 보면 꾸벅꾸벅 졸고 막 아유 햇빛에 쓰러지고 막 이러죠. 말리을 이자가 그래서 수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말리을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할 익자죠. 더할 익자는 요 밑에 요거 보세요. 그릇 명자 보이죠?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주로 이제 제기 같은 그릇인데, 요거 고어를 보면 그릇이죠. 그 다음에 고어를 보면 여기에 물 숫자입니다. 요 위에 요 글자는요. 우리 이 글자 있죠? 이거 물 숫자. 여러분이 아시는 이 물 숫자를 이렇게 눕힌 거예요. 가로로 이렇게. 90도만 딱 해서 가로로 눕히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걸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써도 더할 익자입니다. 이거 익자예요. 반드시 뭐 이렇게 모양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써도 더할 익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 또한 마찬가지로 더할 익을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물 숫자를 눕혀놓은 것이다. 즉 그릇에 물이 찰찰 넘친다 이 말이에요. 넘친다. 원래는 넘치다 할 때는 발음이 일로 납니다. 일. 넘칠 일. 근데 이게 물이 넘치려면 물을 자꾸 더해서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더할 이자가 됩니다. 지금은 넘치다는 뜻보다는 더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더할 익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을풀 영자입니다. 자, 을풀 영자.
읊다는 얘기는요. 시를 읊는 건데 이게 노래하듯이 읊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길영자인데 길다라는 거예요. 이게 길영자 이렇게 쓰죠. 발음으로 쓰였습니다. 발음으로 쓰였는데 이 길영자 이렇게 나오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게 이게 말씀한자죠. 여기 말씀한자 보이죠. 즉 말씀한자가 부수고요. 요거는 발음으로 쓰였는데 반드시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영자 중에 하고 많은 영자 중에 이 길영자를 갖다 놨느냐. 이 길영자가 보면 여기 굽이치고 있는 물을 얘기하죠. 꺾기도 하고 똑바로 나가기도 하고 높이 가기도 하고 낮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읊다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길게 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지금도 이렇게 시조창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이 이제 뭐 이런 시조가 있다 그러면 이화에 월백 뭐 이런 식으로 갔나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를 읊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고 길게 내리고 짧게 이러한 것들이 이게 마치 물이 굽이쳐 흐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시를 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지금에 와서는 이런 영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죠. 이건 이제 노땅이라 그러고요. 이 꼰대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짜증난다 그러죠. 하지만 저는 괜찮다 봅니다. 왜냐면 암기가 속속 되거든요. 이렇게 높낮이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천자문도 이렇게 읊는 걸로 자꾸 이제 읽어보기도 하는데 지금은 낭송한다고 하죠. 낭송. 그래서 읊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읽는 개념이 됐죠. 지금은. 하지만 이게 읊는 개념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예전엔 시를 읊는다 이렇게 썼다. 자, 읊을 영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1차 강의가 끝났는데요. 잠깐 정리 좀 하자면요. 자, 이렇게 가운데 나와서 자, 존이 감당이요. 자, 감당을 존재하게 할 것이요. 그러면 취이 떠나고 나서 더하여 읊는다. 그죠? 취이가 아니고 취는 중국어죠. 거의 이경이다. 이거죠. 거의 이경이다. 자, 존이 감당이요. 거의 이경이라. 조이 감당이면 이렇게 하죠. 이면 거의 이경이라. 감당나무를 존재하게 해준다면 떠나고서 더하여 읊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소공석을 추모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이 감당이면 거의 이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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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1차 강의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41일차 강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